네, 가성욱의 취업톡 최성욱 차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정말 중요한 것들 5개, 1분 자기소개, 우리 회사 왜 지원 동기, 우리 회사 왜 지원했냐, 그리고 직무 왜 지원했냐, 그리고 직무를 중심으로 뭘 준비했냐, 이런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들, 그리고 본인의 장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 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문제의 의도는 뭔지,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올드 패션드한 옛날 스타일들, 그리고 요즘 스타일들 이렇게 좀 나눠서 진행을 좀 제가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또 빈출 질문들 쭉 15개 정도 할 겁니다. 자, 제가 요거는 반복해서 얘기는 할 거니까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은 양해 좀 해주세요. 일단 첫 번째는 면접이든 자기소개서든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정답 아닐 수 있어요. 아셨죠? 제가 얘기하는 게 절대적인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답은 없지만 경향은 존재하는 게 이제 있습니다. 트렌드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경계하라고 얘기하죠.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조언을 100% 믿지 말아라. 제 얘기 포함. 예, 제 얘기 포함하고요. 왜 그러냐면 면접을 이렇게 얘기하면 합격합니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본인이 면접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면접관 개개인의 성향이나 특성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걸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건 사기꾼이죠. 저도 그래서 그렇게는 얘기 못 할 거고요. 하지만 그 문항의 의도는 어떤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런 건 좀 피해야 되고, 요렇게 얘기하면 좋겠다, 경향. 그리고 이런 프레임이면 그래도 좀 잘 들리더라. 뭐, 요 정도는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건 확실하니까 그런 것들 같이 파악하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답이 아니고 집중해야 될 건 여러분들이고요.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본질, 내가 매력 있고 내가 진실하고 가치 일하기 되게 좋은 사람이고, 특히나 면접은 대화라는 거, 대화입니다. 퀴즈쇼가 아니에요. 정답이 있어서 막 정답을 맞춰서 합격하는 싸움이 아니라 대화 속에서 내가 보여지고 내가 보여지는 그 모습들이 매력적일 때 여러분들은 합격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안할 건 이 취업이라는 게, 특히나 면접이라는 거는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게임이다. 중간만 가면 떨어져요. 3대1 정도 보통 되는데 3대1이면 어떻죠? 2등 하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건 염두에 두면서, 그럼 1등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호감도가 1등인 거예요. 맞추는 게 1등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내가 핏이 딱 맞으면 날 좋게 보겠죠. 그래서 좀 발랄하게 신입답게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들어오신 분들 같이 인사 나누고 바로 시작할게요. 우리 저희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이 좀 많죠. 라이브가 확실히 도움이 되죠, 여러분들. 예, 이거 다시 보기 잘 안 돼요, 솔직히. 집중도 잘 안 되고 마음 먹고 보지 않는 한. 일단 밥버거님 들어오셨고, 피피님, 희응희응님 들어오셨고요. 밥버거님은 처음 뵙는 것 같고요. 스크류바님, 지난주 현차 면접 잘 못 본 것 같아요, 막 했었는데 합격하셨대요. 다음 주 최종 면접이네요. 오늘 강의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아마 이미지도 좀 하려고 하니까 이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직업심리학 듣는 친구였나 봐요. 화이팅입니다. 자, 그리고 JA님 들어오셨고, 예. 그리고 프리미엄 유튜브님, 지금 역시 지금 현차 계열 지금 준비 중이시죠? 최종까지 가셨는데 첫 시즌에 화이팅입니다. 저랑 자소서 때부터 같이 한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쵸? 라이브가 확실히 도움이 되죠. 여러분들 리액션 하면서 같이 이렇게 1시간이잖아요. 뭐 주말 솔직히 우리 취준생들은 까놓고 얘기합시다. 일요일 날 1시간 낼 수 있잖아요. 그쵸? 네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첫 번째.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빈출 질문,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많이 출제되는 그런 문항들이에요. 항상 면접은 이 두 가지는 생각합시다. 너무 짧지 않게 단답형으로 하면 안 되고요. 너무 길지 않게 박찬호가 되면 안 돼요. 투머치 토커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매력 싸움이지 많이 길게 얘기하면 합격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포인트가 잡히게, 내가 말하는 게 기억이 되게, 그렇게 말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공계 친구들은 실무진 면접에서는 개념 질문 나오니까 그런 거 좀 유의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1번에서 5번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건 제가 다시 보기 클립으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6번 문항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자, 여러분들이 면접을 가면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인사팀에서 이것 좀 물어보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가이드를 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어떤 회사들은. 이게 왜 이 가이드를 주냐면,
이제 요즘 기업들도 이 면접에서의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면접장에 들어온 친구들이 결국에는 면접 후기를 남기거나 본인 회사의 이미지를 이렇게 가지고 가거든요. 좋은 이미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따뜻한 눈초리로 마지막으로 그러면 좀 하고 싶은 말 있어요? 궁금한 거 있어요? 요게 빈출 질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되게 답해 주려고 해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유형이 최근에 유행하는 스타일인데 리버스 인터뷰라고 해 가지고 논문이 많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영면접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작년부터 쪼끔 유행한 건데 고 개념을 문항 하나로 좀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문항 리버스 인터뷰를 통해서 거꾸로 내가 질문을 받는 거예요, 면접관이. 그래서 어떤 질문이 들어오는지 보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그렇게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먹힐까?' 이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면 극단적으로 우리 피면접자는 본인들을 되게 잘 보이고 싶다는 그런 욕구에 차 있거든요, 포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한마디도 그들에게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걸 해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진짜로 뭐 경력직 면접이나 이런 데선 회사에 궁금한 거 아니면 내 생활에 대해서 궁금한 거,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궁금한 거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합격하더라도 갈지 말지 그 판단을 하기 위한 리버스 인터뷰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신입 레벨에선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긴 하는데 자, 우리 임원분들 보면은 좀 이런 거 새로운 거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서 고 개념으로 요걸 또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고 싶은 말,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로 그냥 인제 마지막으로 한번 인제 정리할 때 인제 1분 자기소개가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못 드린 것 같긴 한데 이게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진지하게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분 자기소개 시켜 놓고 노트북에 빠져 있어. 이 자소서 읽는 거거든요. 이러거나 이러거나 아니면 막 서류를 봐. 그래서 그냥 귀로만 듣고 있어. 뭐 요런 경우가 꽤 있어요. 인제 고거랑 비슷하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하면 인제 시켜 놓고 인제 정리하는 거예요, 점수. 요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1분 자기소개도 그런 사람도 있지만 딱 제대로 듣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뭐 말을 하다가 귀에 듣는 게 있으면 탁 고개 들고 눈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1분 자기소개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눈을 면접관이 안 보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그냥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도 마찬가지. 자, 어쨌든 요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질문들입니다. 이해되시죠? 죄송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저는 이건 인제 그 뭐 사람마다 관점이 좀 다르겠지만 이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라고 할 때는 제 판단은 이미 끝났어요, 사실. 면접관 입장에서의 판단은 끝났습니다, 솔직히. 저도 사실 저희 직원 선생님들 뽑을 때 제가 면접을 다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인제 뭐 이 스킬 그러니까 뭐 직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을 좀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부서에서 인제 일하시는 그 상담 선생님들은 제가 면접을 다 봤는데 어쨌든 이거를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도 그러면 저도 인제 면접관이 들어가면 한 3-4개 물어보면 이미 판단 끝나요, 솔직히. 3 개에서 4개 딱 문항 딱 물어보면 답변하는 거 들으면 각 바로 나옵니다. '이 사람 아니다. 이 사람 맞다.' 예. 그래서 딱 관점은 2 개예요. '일 잘할까? 사람 괜찮나?'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제가 모의 면접에서는 한 12 개에서 20 개까지 물어보는데 일반적인 그런 직장 면접에서는 그보다 적게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이미 말을 귀찮아. 이미 판단이 끝났기 때문에. 어쨌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인제 물어봤을 때는 판단은 끝난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집힐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마지막 한마디나 마지막 질문을 뭘 하느냐에 따라 뒤집힐 가능성은 뭐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잘못하면 떨어질 수는 있어요. "뭐야? 저 친구?" 이러고서 마지막에 그냥 네거티브한 인상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고 싶은 말로 저 친구 괜찮네. 그래? 그래." 하고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고거는 뭐 인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한데 어쨌든 큰 가능성 이렇게 변화는 없다, 마지막 한마디가. 그리고요 마지막 한마디는 저는 이건 추천하지 않아요. 어떤 인제 뭐 강사들 보니까 마지막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얘기 못한 역량을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니 그동안 말하지 못한 역량을 얘기하라."라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 정답은 없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모의 면접이나 면접을 볼 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라고 했는데 제가 그 하나 말씀 못 드린 역량이 있어서 하면서 막 주저리주저리 막 역량 경험을 막 얘기해. 스타를 써 가지고. 되게 별로예요. 나는 이미 제 그 판단은 끝났어.
근데 말이 길어. 그리고 본인이 잘났대. 되게 꼴 보기 싫어. 네. 별로야. 그래서 이건 면접관을 많이 안 하신 분들이 하는 얘기인 것 같고, 근데 두 번째는 피곤해. 면접관들 너무 피곤해요. 진짜 이게 여러분들 기가 다 빨려요. 면접관을 하면 뭐 상담도 마찬가지지만 면접을 본다는 건 굉장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맞을까 아닐까 투영하고 재보고 기싸움이 일어나고 막 이런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면접관들 실제로 한 타임만 들어가도 녹초가 됩니다. 근데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일단은 시켜놨더니만 너무 길어. 짜증이 나요. 여러분들 호감 싸움이잖아요. 호감 싸움. 그래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요. 요런 배경 때문에 결론은 짧게 하자. 짧게 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딱 이렇게 숨이 쌍간도 좋고 뭔가 딱 튀는 요런 느낌이 있어야 돼. 딱 끝나야 돼요. 입사 의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건 지금 현차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현대 자동차에 입사한다면 인제 모빌리티로 변해가는 이제 전자제품으로 변해가는 이 자동차 시장에 뭔가 제가 소속된 팀에 기운을 넣는 그런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정도. 한 문장. 아셨죠? 10초. 요 정도만 하세요. 요거 넘어가면 짜증이 올라옵니다. 아까처럼 시츄에이션 스타 해가지고 그런 상황 제가 역량을 하나 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건 저 잘합니다. 꼭 뽑아주시오. 이거 별로. 아셨죠? 그래서 입사 의지를 짧게 보여주는 게 핵심이다. 그거 하면 긍정적인 이미지 가져가면서 끝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거 주저리 최악이고 못 보여준 역량 이거 별로고 세 번째 무슨 감사하는 거 하지 마세요. 감사 뽑아줘야 감사하지. 그래서 막 어떤 친구들 보면 마지막 한마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기까지 올라오게 해주신 저희 면접관님들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심지어 이 가식적인 말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이 떨리는데 이 두근거림이 면접관님과 만나기 위한 그 두근거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면접관님들 마지막 면접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아부성 발언에 이런 거 있죠. 안 흔들려. 고맙지도 않고 짜증이 나요. 이런 게. 뭐야? 이런 느낌이 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면접관의 빙의가 돼 봐요. 그게 좋게 들리나? 그쵸? 뭔가 꾸미고 아부하고 이런 것보단 짧고 굵게 그냥 입사 의지만 보여주는 게 깔끔한 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입니다. 감사가 이런 거 하지 말아요. 뭐가 감사해? 뽑아줘야 감사하지. 그들도 나한테 감사해야죠. 그쵸?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결론 뭐다? 짧고 굵게 입사 의지를 밝혀라.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는 느낌을 담아서 한 문장으로 조금 약간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톤 앤 매너는 여기 아까 그 말투를 제가 현대자동차에 입사하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의지 1도 없어 보이죠? 제가 현대자동차에 입사한다면 예, 제가 소속된 팀에서 지금 자동차 내연기관에서 모빌리티로 바뀌고 있는 시장에 혁신을 불러 이렇게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딱 깔끔하게 발성도 좀 가슴에서 하고 이러면은 되게 인상 좋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가고요. 그다음에 요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질문을 물어봐 또. 질문이 더 피곤하죠. 여러분들 입장에선. 아니 나 궁금한 게 별로 없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럼 배경은 똑같아요. 아까 면접관들은 어떻다? 개피로. 피곤하다. 피곤하고 기빨려 있다. 그리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미 판단은 끝났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에는 이것도 짧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1차 면접이나 2차 면접이나 보통 1차 면접은 실무진들, 직무와 관련된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요. 2차 면접은 임원진들인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TO가 난 본부의 본부 임원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슈에 대해서는 그들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물어보면 제가 요즘 그 면접을 준비하면서 예를 들면 제가 인사다. 그러면 현대자동차의 최근에 인사 정책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현장에서는 어떤 식의 정책이 일어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나중에 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좀 궁금해서 면접관님들 말씀해 주시면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하면 막 얘기해 주겠죠.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도 되고.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질문은 질문에 대한 관심도 특히나
그 산업, 기업, 직무라는 이 세 가지 꼭지 중에 여러분들이 지원한 그 직무에서의 이슈들 혹은 기업이 갖고 있는 이슈들 이거에 대한 관심들을 보여주면서 질문으로 만드는 게 제일 베스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이 없다. 그러면 "아 마지막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아 없습니다. 제가 뭐 열심히 했는지 좀 걱정만 되지만 그래도 후회 없게 본 것 같네요. 마지막 질문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도 돼요. 이미 판단이 끝났으니까.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좀 직무 이슈, 산업 이슈, 기업 이슈 중에 한 가지를 물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경력직으로 가면 이게 좀 달라져요. 제가 이직 특강도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그건 조금 달라지는데 어쨌든 7번 마지막 질문은 고런 식으로 좀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차별화가 됩니다. 다른 지원자들 마지막 질문 이런 식으로 잘 못하거든요. 음. 자 그리고 8 번입니다. "리더십을 발휘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요런 인제 요런 질문들이 여러분 좀 들어와요. 예를 들면 리더십 이런 이제 역량 키워드라고 불리는 것들을 물어보죠. "리더십을 발휘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창의력을 발휘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헌신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희생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봉사 정신을 발휘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요런 뭐 요런 거 있죠. "창의력을 발휘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뭔가 앞쪽에 키워드를 주고 그 경험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빈출 질문이죠. 자, 이런 거를 답변을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 역량 키워드라고 불리는 이 키워드들은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정의도 다르고 철학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이야기들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역량사전이라고 부르는 그런 컴피턴시 딕셔너리가 있는데 그거에 정의되지 않은 거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더십을 발휘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혹시 리더십 공부해 본 친구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교육학이나 그 인사에서 인제 석사 과정 하면 리더십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거든요. 리더십도 서번트 리더십이 있고 앞에서 끄는 전통적인 리더십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내가 생각하는 리더십은 뭘까?' 개념에 대해서 재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할 때 첫 마디가 "리더십을 발휘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최성욱 지원자?" 라고 한다면 "아 네.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이란 뒤에서 잘 챙겨 주고 보듬어 주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밀어 주는 것이 저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뒤에서 밀어 주는 리더십을 실제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그 손짓사랑이라는 수화봉사 동아리에서 학술부장이라는 교육부장을 할 때였습니다. 저희가 교재 개발을 하는데 진도가 더뎠었는데 그때 이유가 한 친구가 되게 힘들어했었기 때문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일로. 그래서 그 친구랑 맥주를 하나 먹으면서 원인을 분석하고 '그래도 이건 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동기부여를 하고 "우리 이거 해서 같이 한번 또 너 힘든 건 있지만 그거 한번 잊어 보자."라고 해서 감성적으로 좀 다가서서 보듬어 줬더니만 성과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리더십을 발휘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뭐 요 정도 한 30초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어때요? 재정의를 내리니까 내가 의도하는 대로 문제를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희생을 발휘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아 네. 희생을 발휘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희생이라는 건 제가 가진 시간이나 돈이나 어떤 관계나 이런 제가 갖고 있는 리소스를 포기하면서 타인을 위해서 혹은 조직을 위해서 생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재정의를 꼭 들어가야 돼요. 그거에 맞춰서. 그러면 되게 세련되고 차별화 보입니다. 그게 왜 그러죠? 사람마다 이 키워드, 역량 키워드에 대한 생각이 다를 거고 내가 생각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빈출 질문들 아까 얘기한 역량 키워드 있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창의력이란 건 결국엔 기존의 것들에 무엇을 더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런 뭐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런 생각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키워드를 발휘했던 경험을 물어볼 땐 재정의를 하자. 그리고 이거는 자기소개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소개 문항 중에도 역량 키워드 주면서 발휘해 본 경험 물어볼 때는 자소서에 똑같이 이렇게 재정의 내려도 됩니다. 예 그리고 소제목 다할 때 무슨 제일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직무 역량 면접, 뭐 직무 면접과 1차 면접 같은 경우에 뭐 제가 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석력, 두 번째는 뭐 커뮤니케이션 스킬입니다. 이것도 되게 별로거든요. 제가 항상 이 형용사 앞에 꾸민 말을 좀 써 주면 좋아요. 제가 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남들이 놓친 것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인사이트를 얻는 분석력,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대를 아울러서 정말 저보다 30-40 세가 넘는 연배들과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남들 답변이랑 다른 답변이 돼요. 이해되세요? 요렇게 좀 앞에 꾸며 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이게 자소서든 면접이든 똑같아요. 이해되세요? 요렇게 가는 겁니다. 왜냐면 내 생각이랑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형용사가 달라지니까 앞에 이렇게 꾸민 말이. 키워드에 대한 거.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번 스트레스 해소법. 면접에 많이 나오죠. 이게 여러분들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취준 때보다 더 심해. 어, 예, 취준 때보다 더 심해요.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법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물어볼 때 이거는 나쁜 게 아니라 그냥 건전한 거면 뭐든지 돼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거를 스트레스 해소는 뭐 팀이 하는 게 좋다. 같이 하는 게 좋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뭐 왜냐면 뭐 스트레스 해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다만 건전한 걸 하세요. 스트레스 해소법이 저는 도박을 좋아합니다. 인터넷 도박 토토를 하고요. 막 이렇게 좀 약간 사행성이 높거나 이런 건 안 돼. 이런 건 안 되고 스트레스 해소법이 뭡니까? 그러면 제가 취준 생활 스트레스는 진짜로 토요일 날 저녁 때 그래도 저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려고 간단하게 음악 들으면서 맥주 한 잔 하고 좋아하는 영화 보고 뭐 요러면은 저는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편입니다. 아니면 밖에 나가서 발로 하는 기도라는 그런 걷기를 제가 좋아합니다. 그러면 좀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아니면 저는 반신욕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건전한 거. 여러분들이 진짜 하는 거여야 돼. 솔직해야 돼요. 예. 뽀록 납니다, 면접은. 그래서 스트레스에서 건전하고 듣는 사람이 납득이 되고 뭐 야구 보러 가고 이런 것도 좋아요. 그리고 좀 약간 보수적인 것들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너무 튀는 건 쪼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조직이라는 데가 원래 좀 보수적이니까. 자, 그 연장선상에 요런 걸 물어보는 데도 있어요. 특히나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원서에서도 썼죠. 바로 취미와 특기. 취미라는 건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는 것들이에요. 평소에 이렇게 시간이 남을 때 하는 것들. 역시 건전한 것들 하시면 돼요. 뭐 재밌는 거 하셔도 되고. 뭐 취미가 뭐 음악 감상이거나 아니면 노래 부르기 뭐라도 좋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런 취미나 특기를 쓰면 시킬 수 있는 거 시켰던 적이 있어요. 뭐 춤추기가 특기야. 아니면 뭐 힙합 댄스 아니면 랩이야. 뭐 이러면은 진짜 시켰어요, 면접관이. 근데 요즘엔 그런 트렌드는 좀 아닌 것 같기는 하고요.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사실 몇 년 전 강의할 때는 특히나 이제 특별한 기술이잖아요.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특기 같은 경우에는 시키지 못하는 거 여러분들이 좀 하는 거 수영 같은 거 못 시키잖아요, 면접장에서. 이런 거 얘기하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특기가 뭐예요? 했는데 예를 들어서 노래를 진짜 내가 좋아해. 예, 그래서 노래를 잘한다고 했더니 노래를 시켰어. 그러면 노래를 진짜 하면 되죠. 짧게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하고 딱 해. 그럼 면접에서 중요한 게 뭐였죠? 각인 효과죠. 각인 제대로 되는 거죠. 제가 이건 좀 오래된 이제 그 케이스긴 한데 저희 트라이팟이라는 서강대 응원단이 있어요. 거기 초창기 친구인데 그 친구랑 저랑 제가 이제 옛날에 소규모집 방송을 제가 직접 했었을 때 지금은 저희 후배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 1분 자기소개를 할 때 특기가 뭐예요?"라고 했더니 응원무라는 거예요. 응원무. 그래서 응원무 간단하게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했는데 갑자기 뭐 이러면서 인제 응원무를 하는 거죠. 기억에 오래 남죠. 네, 그 친구 복수 합격 여러 군데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취미와 특기는 그렇게 건전하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면 돼요. 정답이 있지 않아. 음.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 면접 빈출 질문 또 10개 한번 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피드백 뭐 좀 리액션도 좀 보여주세요, 채팅창에. 좀 팁이 되죠? 의도는 어떤 거고 어떤 식으로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고 면접관들의 멘탈은 어떻고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또 그나마 긍정적이고 호감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정말 별로다. 이런 것들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제 여기로 5개 끝내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제2 면접 강의 뭐 요런 것들 있고요. 네, 또 갈게요.